자,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그 자체가 훌륭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특별히 그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넘파이나 사이파이나 매플로tlib 같은 도움을 받으면 과학 분야 컴퓨팅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특별히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이썬 튜토리얼에서는 그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헬로 월드를 한번 코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헬로 월드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이제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린트 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출력할 때. 다음은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에다가 실수 또는 정수의 값을 그냥 할당함으로써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equal 5 하면은 인티저 5가 저장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해보면 print x, type x 해보면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도 알려줍니다. 즉 5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 타입은 인티저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요. 연산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허용이 됩니다. print x 더하기 1 print x 빼기 1 print x 곱하기 1 곱하기는 2를 해볼까요? print x 곱하기 x의 제곱 x의 2제곱 그리고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print x 나누기 2 그리고 print x 나누기를 두 번 쓰면 그거는 몫을 계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퍼센트라는 모듈러스 연산이라는 게 있죠. x 나누기 2. 자, 이 내용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5 더하기 1은 6, 5 빼기 1은 4, 5 곱하기 2는 10, 5의 제곱은 25, 5 나누기 2는 2.5인데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 연산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equal 1 하면은 이거는 x에다가 x 더하기 1 값을 저장한 것과 똑같죠? 그리고 결과를 한 줄에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는 세마이콜론을 입력하고 계속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print x 출력을 해볼까요? 당연히 6이 나오겠죠. 그리고 복합 연산자 중에 이런 것도 있겠을 겁니다. 곱하기 equal 2 print x 하면은 6이었으니까 6의 2를 6이 10이라는 값이 나오는지 볼까요? 네, 10이라는 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팅 포인트 넘버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커멘트문은 이렇게 샵 기호 또는 그 파운드 사인을 하면은 커멘트 주성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y는 2.5 하면은 실수 값이 그 y에 할당되는 거고요. 실수로 인식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rint y, type y 해볼까요? 자, 그러면 결과가 2.5가 float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한 계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print 함수 안에서 직접 시행이 가능한데요. y,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y times 2 그리고 y의 제곱까지 계산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2.5 그대로 나오고요. 2.5에 1 더한 3.5, 2.5에서 1을 뺀 1.5, 그리고 2.5에 곱하기 2는 5.0, 그리고 2.5의 제곱 6.25 값이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자에서 주의할 점은 그 다른 언어와는 달리 그 파이썬에서는 단항 증가 연산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복합 연산자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논리
값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불리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값에 대한 연산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앰퍼센드 사인 두 개라든지 파이프 두 개와 같은 기호보다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t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논리값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f라는 변수에는 false라는 변수값을 논리값을 넣어 놓고요. 이 논리값의 타입을 한번 우리가 true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불리한 타입의 값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and f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e and false니까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같은 유사한 다른 연산 t or f 이거는 보나마나 true가 나올 것 같고요. print not t 하면은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print t is not equal 느낌표 다음에 equal 하면은 not equal이라는 뜻이거든요. true와 false가 not equal이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 아마 true가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 and는 false가 나왔고요. or는 true가 나왔고요. not true는 false가 나왔고요.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true가 나왔네요. 그죠? 이번에는 문자열 스트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당연히 문자열 잘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연산과 함수가 지원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의 변수명에다가 따옴표를 써서 우리가 변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따옴표는 싱글 코테이션과 더블 코테이션 다 작동이 됩니다. 프린트 헬로라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헬로가 당연히 출력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len hello 하면은 길이를 length의 약자겠죠. 길이가 얼마인지 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맞네요. 그리고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볼까요? 스트링을 더해주는 hw equal hello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빈 공백 문자 하나와 world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덧셈으로 연산을 해주고 프린트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hello world가 제대로 출력되고 있네요. 또한 출력할 때 서식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서식이 활용이 됩니다. hw12라는 변수명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자열 변수 값을 활용하는 건데 %s는 문자열을 또 %s 똑같은 문자열 %d는 숫자를 우리가 입력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s와 %d에 들어갈 값들은 뒤에다 변수값을 써주면 되고요. 이와 같은 일반 괄호에다가 hello, world, 12 지금 %d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hw12라는 것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hello, world, 스트링 객체에는 유용한 메소드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메소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어 놓고요. print s.capitalize capitalize 즉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와 같은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hello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또 s.upper 이 아래 upper라는 메소드는 당연히
대문자로 어퍼케이스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print s. r just, right just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정렬해주는, 오른쪽 정렬이죠. 그때 그 전체 너비 개수를 줄 수가 있는데 한 10으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왼쪽에 한 5개의 공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정렬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죠? 헬로 대문자 됐고요.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 됐네요. 10개의 공백 그 전체 길이 중에서. 또는 print s. center라는 중앙 정렬입니다. 그리고 print s. replace, 즉 그 대체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L을 무슨 다른 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캐피털의 L을 다른 문자 뭐가 좋을까요? 전혀 다른 모양이 되게 하도록 G로 해볼게요. G 그냥 G 하나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일단 출력해 봅시다. 그죠? hello가 해고라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임의의 스트링을 하나 주고요. 월드라는 스트링인데 앞에 빈 공백이 있네요. 보통 입력을 받을 때 그런 공백이 앞뒤에 있을 수 있는 덧붙여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트립,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스트립을 함수를 이것에 적용해주면 아마 월드 앞부분에 있는 이 공백이 지워질 겁니다. 자, 잘 지워지네요. 그죠?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문자열에 관련된 링크와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사이트 링크니까요. 그걸 추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그 내장돼서 지원되는 컨테이너 유형에는 리스트라는 것과 딕셔너리라는 것과 셋 그리고 터플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셋과 터플도 쓰이긴 하는데 활용도가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관계상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에서의 그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배열 엘리멘트에 서로 다른 타입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 변수명을 써주고요. 예를 들어서 XS를 변수명이라고 한다면 그 각진 괄호, 대괄호죠. 대괄호를 열고 거기에 그 요소들을 써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숫자를 넣어볼게요. 3, 1, 2 하면 3과 1과 2가 그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XS 그리고 XS의 그 몇 번째 엘리멘트냐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0, 1, 2니까 마지막 거 2번째 엘리멘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1, 2가 목록인데 그 중에 그 인덱스 2에 들어있는 거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거 2라는 숫자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엘리멘트가 굉장히 크면은 마지막 것까지 카운트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쓰는 게 마이너스라는 기호입니다. XS 마이너스 1 하면은 제일 그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가 마이너스 1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이기 때문에요. 이런 래퍼라운드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왼쪽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 오는 거고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요거 마지막 인덱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프린트 해 봅시다. 2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임의의 임의의 리스트 엘리멘트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2번 인덱스에는 지금 숫자 2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문자열 FO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뀌어 있죠. 이와 같이
인덱스 안에 있는 값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인덱스의 값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append라는 메소드가 지원됩니다. 이런 거죠. xs.append 괄호 열고 quotation var 하면은 그 xs라는 이 리스트의 마지막 값으로 이제 바가 들어가서 추가되는 겁니다. append니까 덧붙여지는 건데 한번 그 결과도 출력을 해봅시다. 자, 바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아마 유사한 그런 메소드 이름들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 또는 첫 번째 있는 것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요. x 라는 그 변수명으로 받아낼 건데 xs.pop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프린트 x와 xs는 어떤 일이라는지 봅시다. 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던 게 그 리턴돼서 나왔고요. pop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게 x에 출력됐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리스트 안에서는 바가 사라져 있죠. 즉 마지막에 있는 엘리멘트를 요소를 끄집어낼 때 쓰는 게 이런 pop이라는. 계속해서 스트링과 관련된 그 메소드들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새로운 이름으로 리스트 밑줄 1 equal 대괄호 1, 2, 3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변수명으로는 밑줄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그 숫자도 쓸 수 있습니다. 첫 글자만 문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호들은 문자, 숫자, 밑줄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리스트 밑줄 1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당연히 1, 2, 3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돼야 되고요. 리스트 밑줄 1.append 4 하면은 숫자 하나를 그 뒤에 덧붙일 수 있고요. 역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4가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ppend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그 마지막에 a라는 문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출력을 해봐야 알겠죠? 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마지막에 a라는 문자도 들어가 있다는 것. 즉 리스트라는 기능은 숫자 문자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 항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의 일부분을 끄집어낼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 좀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밑줄 1이라는 목록에서 하나하나 숫자를 써서 인덱스를 써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콜론 2 하면은 그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2번 인덱스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또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자, 1, 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0, 1, 2라는 2번 인덱스가 3인데 그 앞까지만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콜론 2라는 거는 시작은 0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그 뽑아서 보여줄 내용 다음에 인덱스가 2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엘리멘트 하나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del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이거는 메소드라기보다는 그냥 명령어,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리스트 밑줄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 지금 2라는 숫자거든요. 2라는 숫자가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프린트 리스트 어레이 이름을 잘못 썼네요. 자,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pop도 한번 다시 실험해 볼까요? pop은 그 스트링 자체에서 지원하는 메소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게 a라는 문자인데 빠져서 나가고 사라져 있겠죠.
그죠? 1, 3, 4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슬라이싱, 이제 잘라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고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을 좀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ums라는 변수명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 넣을 건데 리스트 안에 들어갈 값들을 이런 식으로 range 괄호 열고 O 이렇게 해주면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ange라는 함수가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파이썬에서는요. 즉 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규먼트로 준 5라는 숫자 앞까지, 그러니까 0, 1, 2, 3, 4죠. 그런 숫자까지 정수로 숫자로 리턴해 주는데 그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리스트 괄호 열고 닫고 range O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더 길게 만들려면 이 숫자가 커지면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5개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nums라는 어레이가,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일부분을 끄집어낼 때 2:4 하면 인덱스 두 번째 것 0, 1, 2 얘가 2번 인덱스죠. 거기서부터 4번 전까지니까 2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린트 nums 이번에는 이 콜론 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콜론은 마지막까지거든요. 처음이거나 마지막. 앞에 오면 처음, 뒤에 오면 마지막. 즉 2번 인덱스부터 마지막까지니까 2, 3, 4 다 나오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콜론이 이거는 해봤던 이그젠플이죠. 즉 0, 1만 나오겠죠. 이번에는 콜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몽땅 다 달라는 뜻입니다. 0, 1, 2, 3, 4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콜론 마이너스 1 자,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콜론은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 게 마이너스 1 인덱스 번호를 마이너스 1인데 그 전까지 나와야 되니까 3까지 나올 겁니다. 딱 그렇죠? 그리고 nums의 2부터 4 밑에까지 이전까지 값을 우리가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8과 9를 넣어볼게요. 8, 9 하면은 8과 9가 2번 인덱스가 이거니까 2와 3이죠. 그걸로 바꿔치기 될 겁니다. 이번에는 루프를 좀 알아봅시다. 특히 목록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리스트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연산을 수행하고 싶을 때 그때 당연히 루프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루프가 파이썬에서 지원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쓰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animal, animals라는 변수명에다가 고양이, 강아지, monkey, 원숭이까지 넣어놓고요. for, in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는 인덱스, 첫 번째 오는 아규먼트는 ani, 우리가 사용할 루프 안에 사용할 변수명이고요. 이와 같은 변수의 값을 할당할 목록을 줘야 됩니다. 즉 animals 그리고 콜론하고 이제 for 문장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콜론을 해주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엔터 치면은 자동적으로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어야지만 요 for의 영향권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문법은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프린트 애니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씩 프린트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cat, dog, monkey가 차례차례 프린트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루프에서
리스트에 있는 각 요소들의 인덱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enumer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쓰는 방법이 이래요. 한번 봅시다. 똑같이 애니멀, 아까 썼던 애니멀을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for idx, ani, mal, 즉 요 두 변수는 루프 안에서 활용할 변수입니다. idx와 애니멀이라는 값을 리턴 받을 건데, 어디서? 이 목록인데 enumerated 된, 즉 숫자로 하나씩 끄집어낸 ani, mals, 그리고 이 루프 안에서 idx와 애니멀이 이제 리턴돼서 나오니까요.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프린트문을 쓰는데 이런 치환문을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드 사인은 그냥 기호 우리가 활용한 거고요. 일반 문자열로. %d는 정수로 그 앞에 값이 올 거고요. 그리고 %s 하면은 문자열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올 값은 요 뒤에 코테이션 닫은 다음에 % 뒤에 이렇게 투플 형태로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idx는 enumeration에 한 그 숫자의 그 순서를 가르쳐주는 번호고요. 그 값이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그 값이 1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변형되어 있을 거고요. 애니멀은 전달받은 애니멀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넘버 1 cat.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리스트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법인데요. 리스트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즉 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변환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코드를 간단하게 우리가 기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루프를 쓴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nums라는 변수에다가 0, 1, 2, 3, 4까지 5개의 숫자를 넣어놓고요. squares라는 제곱했다는 뜻의 변수명에다가는 그냥 리스트다라는 의미로 괄호만 열고 닫으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for loop를 써서 for x in nums squares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뒤에 덧붙일 건데, 값은 전달받은 하나씩 오는 거에 제곱값을 넣어서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달라. print squares 한번 확인해 봅시다. 0, 1, 4, 9, 16 잘 되고 있는 걸 알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단순하게 코딩이 될 수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nums는 그냥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squares라는 변수에다가 괄호 열고 x 제곱 for x in nums, 아까의 for x in이라는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활용하는 건데요. 그 값을 한 줄에 쓰고 그 결과 값으로 들어있는 x 값을 제곱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문법이죠. 코드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의 하나인 딕셔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자바에서의 맵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그것과 비슷한데 키하고 값이 쌍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구조를 딕셔너리라고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는
아까처럼 동물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cat, dog. 죄송합니다. 이번엔 그냥 딕셔너리를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키 값을 먼저 해야 되는데 cat이라는 그 키 값에 콜론 하고서 cute, 귀엽다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콤마, 이게 첫 번째 키와 값을 넣어준 거고 두 번째 키와 값을 dog라는 키에다가 값을 털이 많다, furry, furry라고 해서 만들어줘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우선 cat에 관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D, 데이터는 그 딕셔너리이고요. 그 인덱스 하나를 골라내는 방법은 키 값을 써주면 됩니다. cat이라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썼어요. 자, 딕셔너리 값, 변수 값을 D로 하고요. 딕셔너리는 괄호가 curly brace, 중괄호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중괄호. 우리 집합기호 때 쓰는 괄호죠. 그래서 키 값을 cat이라고 쓰고요. 콜론 cute, 콤마 dog 값을 furry 그러면 다음에 print 딕셔너리 어레이에 cat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cute 값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print cat 키 값을 주고요. in D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그 D에 cat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true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D fish라는 그 키에다가 값을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wet 촉촉하다라는 뜻으로 넣어주고요. 이것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데이터 fish 값, 키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wet이라는 값이 제대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값을 지우고 싶으면 DL이라는 딕셔너리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dfish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ish는 사라지고 없죠. 딕셔너리에서도 그 키를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for in loop를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는 딕셔너리니까 curly brace 써주고요. person 콜론 E 정수로 키 값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두 개다라는 의미로 지금 딕셔너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cat 고양이는 다리가 4개겠죠. 그리고 거미는 다리가 8개다 라는 이러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for animal in D 똑같은 for 문법이고요. legs는 D 딕셔너리에서 animal 즉 D에 애니멀 하나씩 키 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을 활용한 거고 그 하나의 특정한 엘리멘트를 접근할 때는 각진 가로를 쓰는 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꼭 유의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출력물로 프린트 가로 열고 a %s 문자열 has %d 숫자 legs 어떤 동물은 어떠한 다리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한 거죠. 퍼센트 써준 후에 투플 기호인 괄호 일반 괄호를 써주고요. 애니멀과 legs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잘 되죠? A person has 2 legs, A cat has 4 legs. 그리고 키와 해당 값에 같이 한꺼번에 액세스 하려면
item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인데요. 딕셔너리 D는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자, for loop를 쓰는데 animal, animal과 legs라는 변수값을 받아낼 건데 in dictionary.itms, items라는 이 메소드가 지원되는데 이 메소드를 활용하면 애니멀과 키와 밸류 값이 다 리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은 아까 썼던 그 프린트물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print a %s %d legs 역시 마찬가지로 %d의 트리플 형태로 애니멀 값과 legs를 리스트 컴프레이션과 유사하게 딕셔너리 컴프레이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좀 쉽게 딕셔너리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nums라는 변수명에다가 0, 1, 2, 3, 4, 5 그러니까 5개의 숫자를 넣어주고요. even num to squares 즉 짝수를 제곱해주는 그러한 것을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컬리 브레이스로 딕셔너리를 이제 정의해 주고요. x라는 값의 키 값과 x 제곱의 밸류 값을 줄 건데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for x in nums에 있는 각각 하나하나 값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 조건도 줄 수 있죠. if x %e 더블 이퀄 0, 즉 2의 배수인 것만 골라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print even num 여기서 if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잘 되죠? 0일 땐 0, 2일 땐 4, 4일 땐 16이라는 값이 키와 외에 컨테이너의 종류의 set이라는 것과 그리고 tuple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렉션 노트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펑션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함수, 펑션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def, definition의 약자죠. 이런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def, sign, x, 콜론 해주고 입력값 x에 대해서 sign이라는 함수를 지금 정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f x가 0보다 크면 return positive라고 리턴하고 else if라는 뜻으로 elif x가 0보다 작으면 return negative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것도 아니면 else return 0를 해줘라. 이런 함수를 정의한 후에 이걸 바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for x in -1과 0과 1인 값에 대해서 print sin x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았네요. 자, 이렇게 -1일 땐 네거티브, 0일 땐 제로, 1일 땐 포지티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함수를 정의할 때 선택적인 키워드 인수를 취하는 그런 함수 정의가 가능한데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ef hello 가로 열고 인수가 두 개일 때 name과 loud라는 인수가 있는데 loud 값은 아예 디폴트 값을 주는 거죠. false라는 논리 값을 주고요. if loud 논리 값이 true면 print 대문자로 hello 한 다음에 이름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봅시다.
퍼센트 name 점 name이 문자열이니까요. 어퍼케이스로 바꿔서 출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else 프린트 작은 글자로 hello %s 퍼센트 그냥 name만 즉 loud라는 게 true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느낌표 쳐서 써지게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문자로 소문자로 출력하도록 한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hello라는 함수를 쓰는데 bob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hello bob이 나오고요. hello에다가 bob을 입력으로 줄 때 loud equal true 값으로 그러면은 값이 true로 클래스에 관한 내용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옵션으로 나올